그 변수 종류가 있어요. 자, 일반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조형 변수가 있어요. 자, 일반 변수는 8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int랑 이제 아직 불린에 대해서만 배웠고요. int는 뭐예요? 정수만 담을 수가 있는 거고, 불린은 true나 false만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 계열의 불린 타입, 그죠? 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자 계열입니다. 문자 계열의 캐릭터. 얘는 캐릭터라고 읽어요. 얘는 이렇게 문자 하나 담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숫자가 저장이 된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실 숫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바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A는 사실 97이다. 얘는 1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정수 계열에 이제 바이트가 있고요. 얘는 1바이트 그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그 다음에 쇼트 얘는 2바이트고요. 얘는 마이너스 3만에서 3만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트 얘는 4바이트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 담을 수가 있고요. 자, 롱이라고 있습니다. 롱은 자,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그냥 4라고 써도 돼요. 이거는 안 적어주셔도 돼요. 자,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필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필기하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8바이트입니다. 이 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롱을 사용한다 라고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L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계열이 있어요. 실수 계열의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4바이트고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블도 있어요. 더블 8바이트. 이 둘의 차이는요, 둘 다 실수를 담는 건데 그냥 정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이제 뭐 더블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플롯이라는 타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F를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나온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1바이트는 8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저장할 때는 쌍따옴표가 아니고요. 작은 따옴표 하나짜리로 해주셔야 돼요. 따옴표 하나짜리로. 그래서 한 글자 사용하실 때는 캐릭터라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 참조형 변수와 일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1개, 정수 4개, 그쵸? 그 다음에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그 이제 컴퓨터를 우리 본체 있죠, 데스크톱. 그거를 까보면은 그 안에 이제 보통 메인보드가 있겠죠. 메인보드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해서 하드디스크가 있고 요새는 뭐 이제 SSD 그죠? 저장 장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램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 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펜을 치워 보면은 조그만 칩이 나와요. 그걸 이제 CPU라고 합니다. 이 CPU는 연산을 담당해요. 이 하드디스크랑 램이라고 제가 앞에 말한 거는 뭐예요? 저장 장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용량이 커요.
그 대신에 뭐야? 속도가 낮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램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램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적은 대신에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튼 그 램은 용량이 작은 대신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자,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해볼까? 자, 여기가 이제 요리 창고예요. 요리 창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리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가 재료를 요 앞에다가 이제 막 놓죠? 올려놓겠죠? 그럼 요리사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요리사는 실제로 뭔가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CPU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가 이제 자기 앞에 상에다가 이제 어떤 재료 같은 거를 이제 놓을 거란 말이야. 재료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굽기도 하고 재료를 넣는다. 여기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는 요리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빨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드디스크는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지만 한번 들어갔다 데이터를 찾고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대신에 차이점이 있어요. 컴퓨터가 꺼졌다가 우리가 껐다가 다시 켜도 어떻게 돼요? 램 부분은 이쪽 부분은 다 날아가요. 여긴 어때요? 어. 자, 그리고 우리가 부팅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 체제가 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건 왜 그렇다? 이 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램에 이제 올바른 데이터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면에 하드디스크는 어떤가? 컴퓨터를 껐다 켜줘도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램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우리 운영 체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운영 체제 윈도우나 맥, 그죠? 윈도우나 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지금 제 컴퓨터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는 스크린 제 컴퓨터죠. 그것만 지금 당장 본다고 해도 그림판 켜져 있고요, 인텔리제이 켜져 있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 분들 수업 참여할 수 있게 그 줌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켜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여러 개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게임도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또 게임도 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한순간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둬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램을 이제 혼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램은 하나지만은 이제 동시에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램이 5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메모리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자바 프로그램도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마다 램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실행하면 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텔리제에 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얘를 실행을 하면은 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램이 어떻게 생겼냐, 좀 가상이지만은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 그림 그리기 나름인데 이 위에를 힙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를 스택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세요. 물론 더 위쪽에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자, 힙, 스택. 근데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 변수. 요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 이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 변수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안쪽에서 만든 이런 변수들 있죠. 이런 변수들을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변수들이 어디에 생긴다? 이 스택이라는 지역에 생기는 거예요. 그 스택은 밑에 이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i라는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i라는 이름이 있겠죠. 자, i는 몇 바이트다? 4바이트짜리예요.
불린 또는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이는 다 어디 저장이 된다? 텍에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볼게요. 자, 이거를 보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제 컴퓨터가 실행되면은 프로그램이 자신만의 가상램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상램은 위쪽이 힙, 아래가 이제 스택. 그 다음에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저장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B에 tru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T에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에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에 4 들어가고, F에 5.5 들어가고, D에 5.5 하는데, 자, 여기 string하고 str이라고 있죠? 얘네들은 참조형 변수라고 하는데, 이 얘네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얘네들 얘 있죠? 얘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외부에 만들어진다. 거기는 이제 뭐 힙일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 만들어지고 참조형 변수라는 건 참조값을 가져요. 참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있는 그 위치의 값을 여기에 가지게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변수는 그냥 저장된다. 그러니까 참조형 변수는요 외부에 저장된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자, 아무튼 이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놓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은 그래 9구단 2단부터 9구탄 이제 출력인데 이 안에 수정 가능 지역 시작 안쪽에다가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9구단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패턴 같은 것도 되게 일정하고요. 그죠? 일씩 증가하는. 그죠? 그만큼은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반복문.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반복문은 어떻게 쓰냐? 일단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스텝이라고 해요. 보폭이라고 해요. 보폭 몇씩 증가할 건지.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정확하게 이제 반복문을 쓰실 때 이 세 개가 정확하게 다 들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반복문이라는 거를 대충 보여드릴 텐데, 자, if문 할 때 어떻게 if하고 여기다가 조건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뭐 쓴 거예요? 자, 실행문이라는 걸 썼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반복문 중에서 일단 while문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while문.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부터 5까지 출력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그냥 1, 2, 3, 4, 5 하고 실행 하면은 1부터 5까지 출력이 잘 되죠.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자, 일단 while이라는 걸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일단 뭔가 내가 반복문 중에서 while문이라는 걸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이게 먼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말한 초기값이라는 거는 1을 말해요. 1부터라고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변수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int i는 뭐 1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값은 일단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였어요? 1부터 5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해주면 된다? i가 어디까지? 5까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럼 1부터 5까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텝이라고 하는 거. 자, 1부터 5까지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그죠? 얘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요 안쪽에다가 우리 배웠던 거 요거 있죠? 이거 뭐였어요?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값은 이제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값은 얘를 말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색깔별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보기 쉬운 색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5까지죠. 그렇고 걔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 스텝이라고 하는 건 보폭이에요. 이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몇씩 증가할 건지.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출력은 1씩 증가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while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반복문은 계속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여기다 뭐 적어야 된다?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실행하면은 1, 2, 3, 4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누르면 이제 하나씩 실행인데, 자, 실행하면은 이제 int i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얘를 눌렀을 때 이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조건이 참이어야 돼요. 조건이 참인 동안만 반복문을 실행을 해요.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 조건이 참이라는 거죠. 자, 1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안쪽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에 이제 1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i 값이 이제 1 증가를 하게 돼요. i 값 1에서 뭐가 된다? 2가 돼요. 자, 2가 됐죠?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다시 여기로 가요. 조건. 그럼 i 값이 2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왜?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니까. 그럼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2 출력하고 3 출력하고 4 출력하고 5가 출력이 됐다. 그 다음에 i의 값이 뭐다? 이제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6으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 아니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6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비교하겠죠? 자, 비교하고서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그대로 뭐다?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돼요. 빠져나갔죠. 이만큼 그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while문인데 만약에 여기에 자, 요 작성한 요 코드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무한 반복이지. 왜? 자,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이거 실행하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i 값은 계속 1이기 때문에 1이 계속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를 일단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반복문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while문밖에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일단 이게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초기값은 뭘 줘야 되고 조건은 어떻게 줘야 되고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문제 안에 초기값을 뭘 줘야 되고 조건은 어떻게 줘야 되고
그 증가, A씩 증가할 건지 E씩 증가할 건지 그거는 그 문제에 나와 있겠죠. 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반복적인 뭔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 이 반복문은 몇부터 몇까지 해줘야 되고 반복하는 동안 어떤 걸 실행할래 하는 것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초기값, 조건, 스텝 이게 다 코드 내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아무튼 이게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기값, 조건, 이 스텝을 적어준 상태에서 이 사이에 반복할 코드가 들어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 인텔리지에 옮겨 적으실 때, 자, 순서는 그냥 초기값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순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int i는 1 이거 먼저 쓴다기보다는 그냥 while하고 소괄호를 닫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int i는 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가 조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복붙 스텝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반복할 코드를 그 다음에 적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 먹은 걸 내가 쓴다 라고 했을 때 순서가 1, 2, 3, 4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제가 문제를 올려드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반복문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서 처음 풀어보는 이제 문제예요. 이제 그쵸? 일단은 8단 출력이니까 요거는 지워둘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요만큼도 필요 없어요.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8단을 1000까지 출력하래요. 1부터 그렇죠? 8단을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기값은 뭘로 줘야 된다? 1로 줘야 된다. 왜? 1부터 1000까지 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while 모드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while을 그대로 써주시고 소괄호 열고 닫고 자 요게 돼야 돼요 일단. 자 이게 돼야 되고요. 요 안쪽에 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i가 어디까지 돼? 1000까지. 그 다음에 1000까지 가면서 1부터 1000까지 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는 몇씩 한다? 1씩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그 안쪽에는 얘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1부터 1000까지 잘 나온다. 똑같은데 실행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 일단 요거는 요 문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초기값, 조건, 그 다음에 몇씩 증가할 건지 폭을 말하고요. 요 안쪽이 반복문이 참인 동안에 어떤 걸 실행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튼 이게 정답이에요.